안녕하세요. 채널 사우나 정덕현입니다. 사우나 시간입니다. 사우나 시간이에요. 사우나. 땀이 줄줄 올라. 이제 앞으로는 여기다 저 목에다가 수건 두르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사우나 하면 수건 둘러야지. 땀 나면 좀 닦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. 그죠? 여하튼 오늘 사우나 시간은 뭐냐? 이거 좀 익숙하신 분들은 익숙하고 최근 들어서 이게 뜨는 거라고 해서 오늘 갖고 왔는데 전원일기입니다. 전원일기. 갑자기 전원일기 왜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원일기가 사실은 2002년도에 종영한 드라마잖아요. 근데 최근에 전원일기가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MBC에서 60주년 특집으로 다큐플렉스 그 프로그램인데 거기 특집으로 전원일기 2021 이거를 지금 4부작으로 만들어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. 전원일기 2021은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인터뷰 요청이 왔었어요. 그래서 저도 신기했어요. 왜 전원일기를 다루나 그랬더니 최근에 전원일기에 대한, 그러니까 전원일기를 보는 수요층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요? 그래서 내가 찾아봤죠. 실제로 찾아봤더니 실제로 그렇대요. 웨이브 같은 OTT에 들어가 보면 많이 본 프로그램, 시청자들이 많이 찾는 프로그램의 순위에 전원일기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. 이유가 뭐냐? 어르신들이 찾아본대요, 일단. 요즘 드라마 보기가 너무 힘들어. 너무 뭐 장르물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너무 복잡하고 힘든데 전원일기 편하게 볼 수 있대요. 그리고 요즘에 보지 못하는, 요즘 농촌 드라마 없어졌잖아요. 전원의 풍경 이런 걸 담고 있어서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 친구들한테도 이게 좀 유니크하게 다가가는 면이 있나 봐요. 좀 힙한 드라마로도 좀 알려져 있어요. 그리고 전원일기는 워낙 명작이죠. 이게 진짜 80년부터 2002년까지 23년간 방영이 된 드라마지만 매회 새로운 에피소드를 다 갖고 있었죠. 근데 그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들여다보면 와, 정말 한 편의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단편 드라마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압축미가 있고 따뜻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. 와,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다시 그걸 재조명하는 그 아까 얘기했던 전원일기 2021에서 이걸 재조명하는 얘기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나왔던 에피소드 얘기들이 정말 좀 감동적이더라고요. 잠깐 보여줬는데도. 물론 제가 뭐 옛날에 전원일기 다 보진 않았는데 그때는 그래도 몇 개는 봤어요. 왜냐하면 그때 전원일기가 거의 국민 드라마였거든요. 시청률이 거의 60%막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거 틀어놓고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시골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자기네들,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 굉장히 이 전원일기가 현실 이런 걸 막 담아서 만들었던 프로그램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 있는 농민분들은 당연히 봤어요. 현실적인 얘기가 담아. 예를 들면 무슨 뭐 파동이 일어났다, 뭐 이러면 그런 것도 담았다는 거죠. 물론 그것 때문에 그 방영이 안 된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. 실제로. 사전에 막 검열, 그 전두환 시절인데 막 검열해갖고 날라가고 막 이렇게 방영이 안 된 그런 내용도 있었다고 그래요. 배추파동 나왔을 때 그 아이템 다뤘다가 그 회분 자체가 날라갔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. 도시에 계시는 분들은 또 한편으로는 이거예요. 그 농촌을 약간 고향 같은 느낌으로, 고향을 그리워하는 느낌으로 전원일기를 보는 거죠. 도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어떤 따뜻한 이야기, 가족에 대한 이야기,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리운 거예요. 도시 생활을 하면서. 그래서 도시에서도 보고 농촌에서도 보기 때문에 시청률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. 특히 농촌에서 보시는 분들은 뭐 거의 콘크리트 시청자라고 보면 됩니다. 안 돌려. 그 시간 되면 그거 트는 거예요, 무조건. 자기네들 다뤄주고 있는데 다른 거 보겠습니까? 그런 거죠. 그런 드라마였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2002년에 끝나죠. 예, 끝나요. 당시에 이제 에피소드 얘기가 살짝 들어가 있어서 그 중에 에피소드 전원일기 2021에서 에피소드 얘기를 김혜자 씨가 직접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면서 많이 들려주고 그 다음에 최불암 씨도 에피소드 얘기를 해줬는데 김혜자 씨 얘기 중에는 정말 좀 감동적이었던 게 전화 에피소드예요. 그 전화라는 편이 있었는데 시골에 농촌에 처음으로 이제 전화가 들어온 거죠.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이게 신기해가지고 여기도 전화해보고 저기도 전화해보고 막 전화하면서 막 웃고 막 그러는데 뒤에서 김혜자 씨가 그걸 보면서 그냥 약간 뭐 즐거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약간 씁쓸한 그런 표정을 계속 짓고 있어요. 그러다가 밤에 다 잠자는 밤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전화를 거는 거예요. 어디다 거냐?
돌아가신 어머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. 그 장면에서 다 울었대요. 근데 그 장면 때문에 그날 밤에 아주 전화가 불티가 났답니다. 전화가. 도시에 계신 분들이 전부 시골에 전화를 걸었대요. 여하튼 그 얘기가 되게 좀 인상 깊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막장 드라마 얘기도 좀 했어요. 그러니까 최근 요즘 나오는 드라마들은 이제 가족들이 같이 나오면 다 갈등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다를 수밖에 없다. 그래서 갈등들을 막 풀어내면 사람들이 욕하면서 그 드라마를 본다는 거죠. 근데 이 전원일기는 당시에 그런 갈등 상황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욕하게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갈등이 등장했으면 그 갈등의 잔해들을 하나씩 다 되짚는 과정들을 담았다고 하더라고요. 그 표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. 그 뭐냐? 갈등은 있지만 훈훈하게 마무리를 지어가는 그 과정들을 다 풀어냈다는 거죠. 이게 드라마 구조가 원래 있습니다. 극작의 구조는 갈등으로 시작을 하지만 쭉 올라갔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 클라이막스가 지나고 나면 화해하는 국면으로 끝나는 게 원래 극작의 구조예요. 근데 그걸 아주 잘 풀어내고 있는 드라마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. 최불암 씨가 그 금동이 입양했던 얘기도 실제로 입양한 게 아니라 드라마상에서 금동이라는 친구를 입양을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작가가 쓴 거잖아요. 근데 그것 때문에 최불암 씨가 굉장히 국민 아버지가 된 거죠. 잘했다 최불암 씨한테.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? 최불암 씨가 부담감을 느끼는 거죠. 내가 한 게 아니라 작가가 써서 그렇게 한 건데요. 그래도 잘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되냐? 어린이재단에 본인이 후원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. 중간에 제가 한 10년 전인가 최불암 씨를 무슨 방송 프로그램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저한테 명함을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배우가 명함을 딱 봤는데 보니까 어린이재단 그 명함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. 그때 알았어요. 오랫동안 이 후원을 해왔다는 걸. 그래서 여하튼 이런 계기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드라마 한 편이 그러니까 배우의 인생을 바꿔주기도 하고 그 배우의 굉장히 그 평생의 가치,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 부분들을 만들어주기도 했다는 거는 굉장한 드라마라고 볼 수 있겠죠. 최근 전원일기가 케이블 채널에서 그렇게 많이 방영이 돼요. 그래서 MBC 온, HTV, 채널 U, KTV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? 근데 사실은 이거 이름을 몰라도 채널 이름을 몰라도 우리가 케이블 이렇게 돌리다 보면 전원일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 거야. 근데 그게 무려 7개 채널에서 방영이 된대요. 이게 왜 그러냐면 요즘 TV를 보시는 분들, OTT 가입 안 하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 채널을 더 많이 보시거든요. 요즘 드라마들 말고 옛날 드라마 계속 틀어주는 채널, 예를 들면 사극 전문 채널 이런 거 들여서 옛날 거를 보는데 틀어놓고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의외로 이 전원일기를 보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. 그 다음에 OTT를 통해서 지금 사실은 이게 좀 뭐가 달라졌나, 전원일기 같이 옛날 드라마가 다시 지금 현재로 소환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, OTT는요 이제 드라마를 시청 패턴을 지금 이제 바꿔놓고 있습니다. 그럼 뭐냐 하면 과거에 우리가 지상파 개념의 어떤 드라마를 시청 패턴이라는 거는 본방사수하는 거죠. 그래서 시간대별로 보는 거예요. 그 시간대에 나온 드라마, 신작들 중심으로 드라마를 보는 거죠.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OTT가 지금 나오는 드라마를 볼 필요가 없어요. 왜? 거기 다 올라와 있으니까 예전에 나온 것 중에 오히려 명작을 보는 게 나아. 최근에 나온 드라마들을 봤는데 생각보다 별로 재미가 없네? 리스크가 있는 거죠. 근데 모든 사람들이 명작이라고 부르는 드라마들이 있어. 그걸 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거 아닌가요? 그래서 옛날 드라마 중에 명작 드라마들을 끌어다가 다시 본다. 시간의 개념, 그러니까 드라마 시청 시간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다는 걸 이 전원일기가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. 기본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농촌 드라마 없어졌지만 사실은 김혜자 씨가 이 드라마는 농촌 드라마가 아니라 휴먼 드라마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농촌 드라마입니다. 왜?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농촌의 사정들을 담고 있고 그 현실을 담고 있어서 이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뭔가 드라마에서 찾는 그 어떤 한 부분이 좀 없는 느낌은 있습니다. 마지막까지 그래도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가 KBS에서 농촌 드라마 명맥을 마지막까지 있다가 결국 없어졌거든요. 농촌이 점점 없어져서 전원 드라마로도 바뀌었어요. 근데 그 전원 드라마도 이제 시청률 때문인지 시청자들이 좀 많이 안 봐서 그런지 없어졌습니다. 이게 좀 아쉬워요. 여전히 도시에 사는 분들, 도시에 몰려서 다 도시 중심으로 다 몰려 들어와서 여기서 사는 분들이 많지만
그럴수록 도시에 계신 분들은 거꾸로 고향의 따뜻함을 또 찾습니다. 인간애를 더 그리워하고요. 장르 드라마, 그래서 그 안에 막 살인 이런 자극적인 얘기들이 많이 범람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좀 편안한 드라마. 요즘 뭐 불멍물멍 하잖아요. 그것처럼 약간 멍하니 보고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드라마를 사실은 좀 찾는 면이 있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드라마가 좀 하면 어떨까, 앞으로도 좀 나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. 전원일기 같은 드라마 한 편 정도, 제가 보기에는 시청률이 뭐 많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공영방송에서 한 채널, 그러니까 한 편 정도, 일주일에 한 편 정도든 뭐 이렇게 담아서 계속 틀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여전히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전원일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드렸고요. 최근에 전원일기 말고도 이런 시청 패턴 때문에 새로운 드라마들, 옛날 드라마들을 다시 보는 그런 패턴들이 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. 한 가지 빼먹었는데 전원 얘기가 지금 대부분 드라마에서는 전원 얘기들이 다 빠지고 있죠. 농촌으로 안 가요. 다 도시 얘기만 하고 있어.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. 예능 프로그램들은 다 전원으로 가고 있다는 거. 뭐냐? 예능 프로그램이 담고 있는 건 지금 시청자들의 욕망, 뭔가 이 도시 삶에서의 결핍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다 자연인들 이런 거 얘기하면 너무 좋아합니다. 저 시골 가서 농사 짓고 아니면 그 조그만한 동네에서 뭔가 불 피워갖고 음식 해먹고 낚시하고 다들 이런 얘기들을 더 찾아간다는 거죠. 드라마는 왜 이런 대중들의 욕망을 채워주려고 노력하지 않는가? 조금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사우나 시간에 갖고 왔습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댓글도 써주세요.